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이스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한 분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백만장자 티멜리트 김성호 안정란 사장님 되십니다. 제가 모닝스쿨 처음 초기 사업 때 6개월 이상을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와,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라는 생각을 5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버킷리스트를 하나 오늘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에 설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만장자 사장님들 그리고 자문위원 사장님들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SNS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PPT를 좀 전면 다 수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40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후다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SNS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한번 우리 현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안전한가요? 라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면 4차 산업과 AI와 그리고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이 됐었거든요. 이게 벌써 이제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생활을 하기 편해졌지만 문제는 직업이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원잡으로는 힘들고 투잡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공감하시나요, 사장님들? 네. 투잡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알바몬 사이트입니다. 알바몬에서 여자 나이 30살로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그래도 지방보다는 서울 지역에 좀 더 페이가 세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시급이 가장 센 걸로 솔팅을 해보니까 시급 10,000원에 고깃집 서빙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럼 그 이상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한 2, 3만 원대로. 그게 뭘까라고 보니까 강의하는 거더라고요. 영어 가르치는 거. 근데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토플 학원을 8년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어 쪽에서 제가 강사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알아요. 강사들의 시급을. 처음부터 이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그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5년 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 나이 35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가장 시급이 센 걸로 제가 솔팅을 해봤어요. 별로 많지가 않네요. 근데 보니까 바에서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저희는 현실 점검을 이 뉴스킨 안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깥에 있는 분들은 현실 점검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필드에 나가서는 현실 점검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 알바몬 사이트예요. 자, 근데 투잡의 종류가 점점 달라져 가고 있어요. 왜냐면 시대가 달라져 가고 있거든요.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사인데 투잡으로 뭔가를 한대요. 회사원인데 밤에 또 무언가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꼭 돈 때문에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돈이 아닌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투잡으로. 투잡을 희망하는 사람이 62만 명에 달합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쿠팡 플렉스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저녁 늦게 배송 받아본 적 있나요? 쿠팡에서. 네. 예전에는 쿠팡에서 배송이 되면 한 5시에서 6시면은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저녁 12시인데도 배송이 됐다라는 문자가 날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라고 보니까 쿠팡에서 시간당 25,000원 이상 받아가세요, 돈 벌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쿠팡 플렉스가 작년에 출범이 됐는데 이 그림을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자기 차를 이용해서 배송 부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소비자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무언가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아시죠? 네. 아마존에서 어필리에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게 어필리에이트랑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SN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그 용어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알고 계시지만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마존에서 어필리에이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건 뭐냐? 내가 블로그가 있다면 내 블로그에 어떤 무언가를 포스팅을 하는데 그냥 포스팅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 삽입을 합니다. 자, 어떤 누군가가 내 포스팅 되어 있는 글에 들어와서 나 이거 궁금하네, 나 이거 사고 싶어 라고 해서 제 거에 링크 삽입되어 있는 걸 타고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에서 저한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뭐랑 좀 똑같아요, 그죠? 자, 근데요, 쿠팡은 아마존을 되게 비슷하게 따라하거든요. 작년 7월에 쿠팡 파트너스가 출범이 됐는데요. SNS로 돈 벌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쿠팡 파트너스에 접속해서 쿠팡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링크 배너 링크를 생성해서 내 SNS나 내 무언가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거에 들어와서 나를 타고 쿠팡에 접속해서 물건을 구매하면 쿠팡에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뭐랑 되게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뉴스킨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자, 상품 없이 물건을 팔고 돈을 번다. 이커머스에서 드롭시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어필리에이트인데요. 이 어필리에이트가 뭐냐라고 보니까 이 상품의 광고를 SNS나 블로그, 웹사이트, 자신의 매체에 노출하면서 커미션 수익을 얻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필리에이트. 어필리에이트. 많은 대기업에서 이제는 어필리에이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모델, 비싸게 돈 주고 하는 그 모델보다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게 더 강력하다라는 걸 대기업에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이 그 말 한마디로 더 크게 반향을 일으킨다는 걸 대기업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저희 가입 홈페이지죠. 모바일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있고 또 하나는 member 가입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서 둘 다 공통점은 나는 이 제품을 살 때 회원가로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둘 다 가능한 혜택이에요. 근데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쿠팡이나 SNS, 쿠팡 파트너스나 아마존 어필리에이트와 같이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로 가입하면 되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하면 됩니다. 자, 뉴스킨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원래 미국 기업이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보면 글로벌 웹사이트에 이렇게 영어로도 똑같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그리고 커스터머, 소비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을 할 때 이걸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줘요. 둘 중에 어떤 거 가입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저는 이거 가입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물건을 쓰고서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개가 나올 때 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언제까지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할까?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저절로 돈이 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쪽 보면요. 퇴직 후에 인생이 막막하다. 경력을 쌓으며 시간과 돈을 함께 얻을 수 없을까? 월급 말고 추가로 돈을 벌 수는 없을까? 10년 일하면 내 능력 인정받을까?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출퇴근이 자유롭고 경력이 쌓일수록 돈과 시간을 함께 얻고 원하는 만큼 벌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여행을 즐길 수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또 하나의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투잡의 종류를 바꿔보는데요. 이제 몸 쓰지 말고
어차피 투잡하는 거 나만의 플랫폼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용어가 나왔습니다. 뭐죠? 플랫폼. 자, 쿠팡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쿠팡, 플랫폼 맞아요. 자, 생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해 주면서 수수료로 성장하는 회사가 바로 쿠팡이에요. 혹시 바깥에서 쿠팡의 어떤 상점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만 존재를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배달의 민족 많이 시켜 먹죠? 자, 근데 배달의 민족에서 물건을 막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은요, 음식점이랑 제휴를 맺어요. 그래서 수많은 프랜차이즈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가게들이 배달의 민족이랑 제휴를 맺습니다. 그리고 떡볶이가 저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떡볶이를 좋아하는 제가 조스 떡볶이를 먹을까? 아니면 엽떡을 먹을까를 고민하다가 조스 떡볶이를 신청합니다. 자, 그럼 저는 배달의 민족 사이트에 들어가요. 어플리케이션에. 왜? 정말 많은 가게들이 있으니까 제가 고를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물건을 딱 구매했을 때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죠? 음식점에서 저한테 물건을 보내줍니다. 자, 배달의 민족이 작년 한 해 음식점 가게 매출 총액이요 5조 2,700억이라고 하고요. 그걸로 인한 수수료를 작년 한 해 벌어들인 금액이 2,770억이라고 합니다. 수수료 5% 받아서. 이제는요, 돈 버는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배달의 민족을 바깥에서 매장 본 적 있으세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장을 차리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연결해 주는 걸로 그걸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필드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할 때 쿠팡과 배달의 민족을 정말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신기한 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더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그럼 저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저는 이 뉴스킨 회사와 제휴를 맺었고요. 그리고 더 예뻐지고 젊어지고 싶어하는 분들을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로 커미션을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커미션이 세 가지 종류로 다양하죠. 근데 내가 첫 번째로 그냥 8%를 받느냐, 아니면 8% 더하기 최대 매장 소득 40%를 받느냐, 아니면 그것도 더하기 아예 나의 로열티 소득, 프랜차이즈 소득을 벌어가느냐,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필드에 나갈 때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선택권을 줍니다. 그럼 그 상대방이 그 선택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골라요.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담스럽지 않죠, 상대방도. 자,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방식이 달라졌고, 투잡을 하더라도 내가 몸을 쓰는 투잡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자산을 쌓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그 대표적이고요. 배달의 민족, 야놀자, 우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우버를 이용한 적이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해서 호텔까지 가는데 일반 택시를 이용했거든요. 50불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유명한 우버가 있다는데 한번 우버 한번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깔았어요. 똑같은 거리였고요. 우버를 클릭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따라라락 하고 뭐가 뜨더라고요. 운전수의 프로필이 딱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했어요. 난 이 차로 가야겠다. 그랬더니 저는 택시가 오는 줄 알았는데 일반 자가용이 오는 거고요. 우리 카카오 택시 이용하신 분들은 이 택시가 어느 지점으로 어떻게 오는지 방향 다 알 수 있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곧 2분 뒤에 도착하는구나 라고 해서 저는 그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탔는데 공항까지 간 금액이 13불이 나왔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이라면 뭘 활용할까요? 우버 이용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이거 왜 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일은 내가 소비자인데도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땐 또 나는 이용하기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우버랑 리프트라는 이 두 가지가 정말 많이 활용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부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버의 기업 가치가 130조에 이르고요. 일반 이런 차에 미국 빅3보다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버는 차 한 대를 갖고 있지 않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예요. 이제 이런 시대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뉴스킨이 어떤 일이냐? 바로 플랫폼 사업이에요. 이 어플리케이션 3개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뉴스킨몰은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이 회사에서 어떤 공지사항이 뜨는지를 바로바로 알아야 되겠죠. 내가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럼 그 어플리케이션 깔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이뉴스킨은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을 어떻게 주고 얼마를 주는 거야를 예상할 수 있는 월급 계좌예요. 계좌 어플이에요. 이것도 깔면 되고요.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요. 이 회사가 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까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마이사이트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회사는 뉴스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요. 저는 쇼핑몰이나 자영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3가지를 꼭 보여줘요. 리스크 전혀 없고 돈 들어가지 않는 추가 소득을 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라고 해서 이 3가지를 항상 보여드리고 제 배경화면 맨 앞에 이렇게 뭐라 할까요? 홈 화면에 이렇게 추가로 해서 3개가 바로 보이게끔 해놨어요. 요거는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필드에서. 저는요 이 입소문 마케팅의 위력을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뉴스킨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러죠? 자, 혹시 네이버에 있는 지식인 사이트 알고 계시나요? 네. 이 지식인 사이트는요 검색을 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답변을 쫙 주는 곳이에요. 2005년도쯤에 출범을 했고요. 이 회사, 이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로 인해서 블로그가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이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SNS 마케팅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원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토익이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 토플 시험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토플 학원을 저는 좀 운영을 했었고요. 제가 그때 학원을 운영했을 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동업을 했었고 근데 저희가 20대 나이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광고가 다 돈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얘가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한번 우리 학원의 프로필을 한번 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는 학생을 돈으로 보는 곳이 아니라 학원은요 서비스업이거든요. 학생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학생들의 실력을 올려주는 학원이 되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학원이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만들어진 그 뭐랄까요 신념이 다른 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학원에서 3개월, 저 학원에서 3개월, 이 학원에서 6개월 해가지고 왔는데 레벨 테스트를 보면은 다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라고 보니까 학원이 대부분 3시간 텀으로 강의를 하면 바로바로 보내요. 회전율을 높여야 되니까 학원도. 그러면 우리 이거 다 없애자. 아예 스터디 그 모임을 아예 이 학원에서 스터디를 다 하고 가게끔 하자. 라고 했고요. 오전 9시에 부르면 저녁 11시, 12시에 집에 가게 했어요. 괜찮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스파르타였고요. 저희 학원의 그 성격 특성을 아예 그걸로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 스파르타로 가자. 그리고 진짜 할 사람들만 제대로 키우자. 그래서 저희는 한 명 한 명 다 상담 봤어요. 상담 보면서 이랬어요. 못할 거면 다른 학원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들어오면 바로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서약서가 150조항이었고요. 서약서 1번에 사생활을 포기하자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타겟층은 기초부터 튼튼하게 잡아줄 친구들. 정말 기초인 사람들이 저희 타겟층이었는데 입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소개해주고 그러다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 교수님이 보냈대요. 부산대에서. 교수님 혹시나 제가 아는 분인가 싶어서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이 저희 학원 이름이 계속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플 학원 추천해주세요 라고 강남에 유명한 토플 학원이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 어셔 학원이 쭈르르륵 뜨기 시작했어요.
학원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반포 쇼핑상가 아시죠? 고속터미널 맞은편에. 근데 참 허름한데 그곳이 제일 땅값이 비싼 곳이에요. 여기서 2칸으로 시작을 했고요. 돈이 없으니까 페인트 칠 저희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식인을 잘 만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저희 학원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라든가 이런 제도를 모방을 해서 키워진 곳이 해커스 학원이었어요. 박정아 학원이었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조교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저희 학원의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했었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광고 쪽에서는 많이 밀리기 시작했죠. 20대 때 참 일을 좋아했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제 몸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20대 후반이 딱 되어가니까 이거 제 승모근이거든요. 심하죠.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순환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솟아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지정맥 수술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제 찍었냐면 갈바닉으로 바디 갈바닉 한다고 했을 때 이 승모근이 과연 내려가? 하고선 그때 처음으로 찍었던 사진인데 쭉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통증도 덜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5분씩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 지금 목주름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갈바닉으로 계속 관리를 하니까 목주름도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진짜 몸 바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이 너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나이가 20대 후반 30살 때였어요. 그래서 10년 후 내가 바라봤을 때 지금이야 내가 어리고 젊으니까 버틸 수 있는데 내가 30대 후반, 40대, 50대가 되면 나 이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2년 고민하다가 나왔고요. 친구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부보다도 얼굴이 반짝반짝거리는 제 고등학교 친구 얼굴을 보면서 뭘 쓰고 있는 거야? 라고 궁금했었고요. 직접 대놓고 너 뭐 써? 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를 타고 들어가서 영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카카오 스토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180도랑 갈바닉이 눈에 보이는데 저는 화장품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서 얘가 화장품을 파는 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나 이거 기미가 고민인데 나 이거 뭐 180도인가 뭔가 나 이거 사고 싶어 얼마야? 라고 물어봤었고 이 친구는 제가 사업을 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제품이 아닌 사업을 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대몬 전에 103호 이 연합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나 듣게 됩니다. 강의를 딱 하나 들었는데 갑자기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나 우리 학원에서 입소문 마케팅으로 키워봤는데 저건 돼. 좀 무조건 돼. 뭘 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저는 그때 아이템을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데몬을 받았는데 경피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초 동안 패키지를 사들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정말 위험한 거래. 이거 같이 쓰자 라고 하고서 엄마랑 같이 썼고요. 그때 뭔가 촉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뭔가 돈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일단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일 만에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갈바닉도 안 했고요. 이때는 정말 동안 패키지로 대신에 팩은 제가 엄마한테 주문을 걸었어요. 엄마 스크럽, 클레이팩, 리프트팩을 매일매일 해줘요.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20일 만에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거기서 이거 뭐 있다 싶어서 그때 제가 먼저 문을 두드렸어요. 나 저번에 들었던 강의 또 어디서 들을 수 있어? 왜냐면 저는 학원을 나온 입장이었으니까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만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학원에 들어가자니 제 페이를 못 맞춰줘요. 제가 학원을 차리자니 그 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던 찰나에 만난 게 바로 뉴스킨이었던 거예요. 정말 한 달 만에 만난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얼굴은 제가 학원에서 다녔을 때 얼굴이고요. 20대 후반의 얼굴이고 이거는 작년에 찍은 얼굴이에요. 뭐가 좀 뭐가 좀 낫나요? 이쪽이 조금 더 낫죠? 저는 늙고 싶지 않아서 뉴스킨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혹여나 이 사업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저는 뉴스킨을 평생 쓸 거예요. 그 말은 제품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엄마랑 제 얼굴이에요.
저희 어머니 되게 동안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피부과에 갔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던 이 얼굴들이 파마넥스나 그리고 이 뉴스킨으로 얼굴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이걸 쓰는 거에 그치지 않고 뭔가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봤을 때. 저는요, 에이지락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게 제 얼굴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 옛날 사진을 보면서 와, 나 그때 진짜 호빵이었구나 막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제 주력 아이템이 갈바닉이고 에이지락인데요.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 2달 전에 센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그 서울 삼성센터가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 가시면 얼굴 바르시고 그러고 나서 사진 한번 이쁘게 찍고 그러고 오세요. 그게 SNS 마케팅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게 제가 20대 때 얼굴이고요. 7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요 얼굴이었고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딱 요 5년 전 2014년도부터 갈바닉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나름 그래도 괜찮게 찍었네라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썩소해요. 근데 4년 전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고요. 지금부터 얼굴 라인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 전이고요. 그리고 이게 2년 전이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이고요.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갈바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 1회 정도 루미스파가 있다 보니까 갈바닉을 그렇게 매일매일 안 해도 얼굴 라인이 잡혀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는 턱이 작아서 윤곽 주사를 한번 맞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컴플렉스거든요. 턱이 작으면 조금만 관리 안 하면 두턱이 돼버려요. 그래서 학원에 있을 때 몰래 나가서 윤곽 주사를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요.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볼거리 마냥 한 달 동안 이렇게 부은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와, 주사가 진짜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했었는데 계속 고민은 있었어요. 내 이 얼굴형과 윤곽 라인이랑 이 턱 라인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경락 마사지랑 마사지를 진짜 잘했는데요. 갈바닉을 만나고 나서 루미스파를 만나고 나서 저는 지금 마사지 샵을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가 37이고요. 에이지락으로 저는 제품력을 정말 확신을 갖고 있어요. 더 늙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제 주력 아이템 180도랑 갈바닉으로 잡았고요. 이렇게 해서 2014년도 3월에 저는 대리점이 됐고 지금 사업을 한 지 이제 6년 차가 되어 갑니다. 저희 엄마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많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뉴스킨 연금 때문에. 정기 구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제 파트너 선생님한테 적어도 30명의 정기 구매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저희 어머니의 망인데요. 총 27명 회원 중에 14명이 정기 구매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한 30만 원씩은 쭉 받았어요. 2014년도 후반부터. 뭐냐? 뉴스킨에서 돈이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 들어왔는데 30만 원이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꾸준히 들어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쭉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받은 금액들이 2017년도랑 2018년도 아까 그 마이뉴스킨 어플 계좌 있었죠? 그거 보면 다 뜨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받았던 저희 어머니가 후원수당이었고요. 이게 2018년도에 후원수당인데 28만 원, 30만 원대였었던 그 망이 어느 순간 30만 원에서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뭐가 있었죠? 11월, 12월에 180도가 있었죠? 그런 뭔가 선판매 기회가 딱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이게 1월달, 2월달에 받았던 저희 어머니의 망입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더니 나는 이제 나의 노후가 너무 든든하다.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기 구매는 되게 중요하고요. 이걸 매달 받는 건 아니겠죠? 근데 LTO의 기회가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뭐가 있죠? 베닉스도 있고 갈바닉 기계도 있고 그리고 헤어 쪽으로도 또 있죠. 탈모 쪽으로 엄청난 기회를 잡으셔야 되겠죠. 그게 선판매의 기회예요. 저는요 이 뉴스킨이 SNS로 시작을 했는데요. 카카오 스토리에 제 제품 사진을 딱 올리는 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SNS 마케팅 꼭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하기 싫으면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네,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누구나 SNS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나는 SNS랑 멀어,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 하시나요? 네. 카톡 하시면 SNS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SNS 소셜에다가는 저희 모든 거를 업로드를 하죠. 포스팅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신제품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프로모션이 나오든 우리 뭘로 대화해요? 카톡으로 하죠. 카톡 정말 중요하거든요. 딴 거 못한다? 그러면 카톡으로도 충분히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카톡의 프로필 계속 바꿔주세요. 카톡 프로필의 멘트도 계속 바꿔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거든요. 요번에 지니팩 나온 거 알죠? 요번에 그 AC케어 그 지니팩이 퍼런색이에요. 근데 시중에는 퍼런 팩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퍼런색 팩을 딱 붙이고 프로필에다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카톡 프로필에. 그랬더니 일반 사람 얼굴이 살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퍼런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찍고 들어가서 보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랑은 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 건물을 산 키즈 유튜버 얘기로 뜨거웠죠. 그럼 인스타 셀럽들은 광고로 돈을 얼마나 벌까요? 영국의 마케팅 업체가 발표한 리스트에서 카일리 제너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게시글 한 건당 약 15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걸로 추정됐는데요. 본인이 만든 신상 화장품도 인스타에 올릴 때마다 홍보가 저절로 되죠. 스포츠 부문 1위는 호날두였습니다. 인스타 한 건당 약 12억 원, 다른 SNS까지 합치면 광고 수입이 한 해 약 530억 원이래요. 네이마르, 메시, 베컴 등 다른 축구 선수들도 순위권에 들었고요. 아리아나 그란데, 셀레나 고메즈, 비욘세 등 팝 스타들도 많았어요. 이 셀럽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에 카일리 제너가 스냅챗 아직도 신나는 트윗을 올렸다가 하루 사이에 스냅챗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요즘 인스타 광고는 대놓고 이거 사! 하는 게 아니라 보일 듯 말 듯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게 대세인데요. 이제 저는 사진만 보면 돈 생각부터 날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거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나는 이게 비즈니스니까 사업을 하는 거니까 나의 네트 확장을 할 때 지인들한테 하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내 명함을 주면서 하는 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생활 속의 콜드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더 많은 네트를 내가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면 SNS는 배워서 하실 수 있어요. 뉴스킨 사업처럼. 그래서 도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네트를 얼마만큼 구축하고 싶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난 무조건 어려워서 못해 이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사장님들이 원하신다면 더 많은 네트를 구축하고 싶다면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이제 유튜버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그맨도 있고요, 가수도 있고요. 악동 뮤지션의 그 수연이라는 이 여자분은 뷰티 크리에이터 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이크업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본인이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올리고는 해요.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한혜연 씨라고 스타일리스트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 누구시죠? 네, 박막내 할머니도요 70대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노마드가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어딜 가도 다 비즈니스 공간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워라벨이라는 용어도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일과 라이프, 삶과 이 밸런스를 맞추자라고 해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워라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용어들을 알고 계신다면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가는 곳이 비즈니스 공간이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킨 사업은요 이렇게
이러한 소셜 채널로 뉴스킨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카톡이나 문자를 하고 있다라면 누구든 SNS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은 하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카카오 스토리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스타그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NS 뭘 선택해야 돼?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카카오 스토리는 보통 어머니 세대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톡이랑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하셨으면 해요. 연동이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나를 좀 더 알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 저희 아버지 거를 타고 제 걸로 들어와서 다이어트의 비포 애프터를 보고 자기 딸을 소개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저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스토리의 원래 용도가 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를 부모님을 만날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저 오늘 이렇게 하루 보냈어요를 거의 좀 일기 쓰다시피 그렇게 쫙 올려드려요. 부모님 걱정 안 하게. 그래서 그 용도로 쓰는데 그 주변 분들이 또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좀 요즘에는 좀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인스타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인스타그램은 10대에서 지금 20대, 그 다음에 이제 30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장점은 글로벌이에요. 그리고 단점은 변화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약간 인스턴트의 느낌이에요. 인스턴트 관계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진정한 소통이 있어야지만 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인스타의 장점을 아주 크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망에서 놀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전국구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중에서는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많죠.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뭘 할까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포분들 있죠. 중국 교포분들, 그분들은 위챗, 그 다음에 라인 요거 활용해서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제 인스타그램이고요. 저는 6년 동안 지금 뉴스킨 모델 문희라는 이름으로 제 브랜드 네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냥 올리는 거 보면 일반 사람들이 올리는 거랑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관리하는 사진도 올리고, 내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올리고, 강의 듣는 것도 올리고, 내가 강의를 하는 것도 올리고, 그런 나의 일상들을 올리는데, 다른 누군가는 일어나자마자 이거 이렇게 눈팅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지만, 저는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 이런 것들을 내 일기장인 것 마냥 하나씩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나의 사업장인데요. 한마디로 나의 전자 명함이나 똑같아요. 그럼 프로필을 점검해야 되겠죠. 카톡 프로필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 멘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엄연히 사업입니다. 비즈니스 공간이고 우리가 매장을 차리지 않는 대신에 이곳에다가 매장을 차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글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아직도 설마 프로필 사진이 이거라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등산과 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사장님들이 혹여나 꽃을 너무 사랑해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내가 뭘 써야 될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 뉴스킨 모델 문의, 이거는 저를 드러내는 브랜드 네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쪽에다 내가 뭘 써야 될까라고 한다면 내 소개를 써야 되겠죠. 결국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그 사람도 신뢰를 갖고 내 피드를 쭉 보겠죠. 그래서 요거 내 주력 아이템이 뭔지, 그 다음 내 연락 가능한 정보가 뭐고 보여주고 싶은 정보가 뭔지를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나만의 플랫폼 뭐가 있었죠? 마이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사이트는 나만의 쇼핑몰이거든요. 그 쇼핑몰 주소를 여기다가 걸어두세요.
이 웹사이트 쪽에다가 내 주소를 걸어두면요, 모르는 사람들이 내 거에 들어와서 물건 구매합니다. 실제로 저번에 보니까 언제지? 6월 달이었는데요. 연달아서 80명에서 90명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방문자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이때 뭐 했지?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져 있으면요, 나라는 사람이 궁금하니까 여긴 뭐야? 하고서 찍고 들어와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출도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한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들이 아직 마이 사이트를 오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마이 사이트 개설해서 여기다가 링크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나 쇼핑몰 오픈했어, 이렇게 자랑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 매장은요, 내 매장의 모델은 바로 나예요. 광고 모델은 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매장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올리지? 라고 한다면 우리 티업, 혹시 티업이라고 아세요? 네. 티업이 뭘까요? 뭘까요? 막 어려운 골프 막 이거 말고. 자, 저는 학원에 있었으니까 그 예로 잠깐 들게요. 학생들이 이 학원에서 저 학원 스파르타고 저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이고 물고 늘어져. 내가 안 하면 내가 할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친구들은 벌써 군기가 확 잡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왔어요. 그럼 그 친구는 자세부터 일단 다르거든요. 티업은 어떤 정보를 이 친구가 정말 듣고 싶게끔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SNS 피드에는 뭘 올려야 될까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티업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나 자신을 티업하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띄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뭘 해야 되느냐, 비포 애프터 만들어주세요. 저거 비포 애프터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신제품이 나왔다, 내 관리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도 올려주시는 거예요. 업로드할 때 이런 것도 올리시면 좋습니다. 자, 또 뭘 올려야 될까? 나의 물광 피부, 물광 표현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찍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진 잘 찍어주셔야 돼요. 사진 찍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사진 하나 올릴 때 거의 한 100장씩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어요. 광을 찾아야 되니까. 저는 지금 앞에 있는데 사장님들 피부가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얼굴들을 왜 표현을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진도 심혈을 기울여서 찍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올려야 될까? 바로 내가 속한 팀, 내가 속한 그룹, 그리고 이 뉴스킨만의 문화, 이런 것들을 또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 나도 저 무리에 나도 들어가서 나도 저렇게 놀고 싶다. 이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현대인들은 참 많이 외로운가 봐요. 그죠? 그런 공감대도 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세미나랑 시스템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모닝스쿨 나와 있으면 사장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아침 7시 20분에 이 자리에 나오시려면 거의 5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일로 오시는 거잖아요.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투잡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존경합니다. 왜냐면 이거 끝나고 또 바로 일을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나의 그런 부지런한 모습은요, 바깥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나와서 강의 듣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모닝스쿨을 가기 위한 그 발걸음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어디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티업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맛깔나게 오고 싶게끔, 함께하고 싶게끔 연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드러내야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못 알아줘요. 근데 SNS는 내가 뭘 하고 있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감성을 갖고 있고,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 그때 거기 갔다 왔더라? 다 알아요. 안 볼 것 같으면서 다 봐요. 그죠? 그게 내 사업의 첫 번째 전달하는 거예요. 스물스물 뉴스킨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사 활용도 해주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하는 게 이런 비지야.
이런 것들 좀 받아보고 싶게끔. 그 다음에 이렇게 측정하는 것까지, 바이오 스캐너 측정하는 것까지 우리 본사 가면은 모든 게 다 마케팅 자료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구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좀 더 감각적으로 좀 예쁘게 한번 사진을 찍어주신다면 좋겠죠. 그냥 막 날림으로 막 찍는 것보다. 제가 쓰고 있는 어플이고요. 혹시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찍어왔습니다. 저는 이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영상을 진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영상 촬영할 때 비바 비디오나 아니면 저 브이로그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시간에 올리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한다면 이 시간대를 좀 맞춰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좋아요 숫자가 많이 눌리는 시간대는 보통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 점심시간, 잠자기 전 이럴 때 많이 보거든요. 내 패턴이 아니라 상대방의 패턴을 알고선 마케팅을 하셔야죠. 그게 우리가 마케터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요거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의 주력 아이템은 뭐냐 이건데요. 뉴스킨 갈바닉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요. 뉴스킨 180도로 돈을 버는 사람, 그리고 루미스파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자 자기가 집에서 홈뷰티, 홈스파를 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를 주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도 이렇게 관리하는 시대고요. 이걸 그루밍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노크를 한번 해보세요. 다 합니다. 이분은 지금 청담동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러니까 부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제 3대 파트너인데요. 이 친구가 180도를 사용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달라진 거 하나 사진을 딱 올렸더니 그 주변의 친구들과 신부들이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 고객층이 다 신부고요. 그리고 연예인이거든요. 자기가 동영상으로 립스틱, 립 틴트 바르는 걸 딱 올렸더니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야? 가격 얼마야? 그 다음에 뭐 미스트도 있어?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상 밑에다가. 그러면 소비자층을 늘리기 좋겠죠. 자,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저 미라클 쿠션인데요. 실제로 신부한테 뉴컬러로 전체 다 뉴컬러로 메이크업을 해주고 보냈더니 돌아오는 피드백이 너무 좋았대요. 사람들이 다 물어봤대요. 부원장님, 제가 오늘 뭘로 해주셨어요? 친구들이 다 너무 예쁘게 잘 됐다고 그래서 다음에 갈 때 그걸로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미라클 쿠션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한 거를 쭉 그 느낀 점을 적었더니 다 이거 뭐예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신부들이랑 그 주변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SNS로도 소비자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1대 파트너인데요. 여드름으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었고 청소년 여드름뿐만 아니라 성인 여드름까지 넘어와서 너무나 그 가리는 화장, 그래서 맥이나 좀 진한 거 있죠. 바비 브라운 이런 것들만 썼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 TR90과 그리고 이런 클리어 액션, 이런 뉴스킨의 여드름 라인 쪽으로 공략을 하더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주력 아이템은 바로 다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으로 고민인 분들이 DM이 날라오고 댓글이 달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의 비포 애프터가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게. 자, 저는요 퍼스널 브랜딩 쪽으로도 강의를 팀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퍼스널 브랜딩은 뭐냐면요, 나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뉴스킨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해요. 근데 한문희가 하는 뉴스킨은 달라. 이걸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한번 사장님들의 파트너와 그리고 팀 내에 이런 것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룹 내에서 많이 강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Be, Do, Have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결국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나부터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SNS 마케팅이 너무 힘드세요? 그럼 이것만 제대로 한번 써보세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서 그 하나하나 항목을 소셜에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저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고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고 싶고, 그리고 신뢰가 가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를 나눠주는 사람.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유하는 거. 그리고 어른한테 공경하는 거.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존경받는 리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라고 보니까 저는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악기도 있지만 춤도 배우고 싶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럼 나는 뭘 갖고 싶지? 저는 집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커서 나는 집도 중정, 가운데 마당이 있는 그런 정원이 있는 중정에서 살고 싶어. 아주 명확하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꼭 그 집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다가 집을 항상 찾아요. 한남동 집, 한남동 펜트하우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와, 이렇게도 살고 있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들을 항상 시각화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계속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나는 뭘 좋아해? 나는 어떨 때 기분이 막 힐링되고 행복하지? 제가 여기다 떡볶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여행도 되게 좋아하고요. 고궁을 걸어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내가 기운이 빠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힐링이 될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 적고, 나는 어떤 파트너랑 함께하고 싶지? 열정이 있고 매력 지수가 높고 비주얼 되면 더 좋고, 근데 가장 큰 건 자기 삶에 있어서 되게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이랑 나는 함께하고 싶어 라는 것들이 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치관 되게 중요하죠. 저는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요, 험담하는 거 싫어하고요, 어른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선의의 힘, 그 다음에 믿음, 신뢰, 나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적어보니까. 내 2019년 버킷리스트는 뭘까? 그럼 여기다가 버킷리스트를 또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적으셨다면 난 그럼 이 뉴스킨을 왜 하는 거야를 한번 또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을 하는 이유가 나와 가족을 평생 지킬 수 있는 일이라서 뉴스킨을 선택했거든요. 그럼 그걸 한번 적어보고요. 나는 왜 SNS를 해야만 해? 라고 한다면 저는 더 많은 네트를 구축하고 싶어서 SNS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한번 내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를 한번 다 풀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하나를 업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일기장 맞죠?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뉴스킨의 제품을 계속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뉴스킨 제품 프로모션 나올 때 나도 저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죠? 나는 내가 생각해놓은 이 마케팅 방식이 요건데 갑자기 프로모션이 막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막 프로모션에 대해서 막 올리는데 갈팡질팡 못하고 나도 저거 올려야 되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방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정답인데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이야를 많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사장님들이 나도 저런데, 나도 저래, 나도 떡볶이 좋아해, 그런 분들이 지금 웃으셨거든요. 그 말은 내가 하나하나 올릴 때 나와 공감대 형성이 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의 파트너 이상형이 이쪽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보물 일기장이다 생각하고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팀 내 파트너 그리고 형제라인 사장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안녕하세요, 뽀야맘이에요. 낮엔 이렇게 회사와 저녁엔 27개월 뽀야맘. 평소 아기와 즐겁게 육아하는 모습, 그리고 예뻐지는 시간, 엄마도 여자다. 또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여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SNS에 공유하시면 되는데요. 육아하고 일하고 놀고 예뻐지면서 돈 버는 일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모집합니다. 팔로미. 어렵지 않죠? 애기 엄마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워킹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뉴스킨 사업이에요. 자, 근데 SNS 주의사항을 조금 더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너무나 심하니까.
이거는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고요. 하나씩 한번 좀 검토를 해볼 건데 정말 제가 법률팀에서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사장님 삭제해주세요. 이거 삭제해주세요. 이거 삭제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받아서 도대체 그럼 전 뭘 올려야 되는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사업자를 보호해 주려고 일단 본사에서 방패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세요라고 1차 방어벽을 해주는 게 이 뉴스킨 회사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고 나서부터 저도 제 팀 내에 이런 건 올려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이거 올리지 말래요. 안 된대요. 이거 올리지 말래요. 안 된대요. 이거 올리지 말래요. 안 된대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회사 상표명이나 로고 사용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뉴스킨인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이제 그 유명인들이 그 계약 기간 내에 있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신 분들은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근데 옛날 자료는 괜찮지만 그걸 다시 재탕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이렇게 떡하니 하는 거는 다 제재가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과대 광고하는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취업이나 부업 알선 목적의 리크루팅, 이런 모집 활동 이런 것들도 제재 대상에 있어요.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비전 중에 글로벌 그리고 SNS인데요. 거의 다 제가 몇 번까지 해야 되죠, 사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 글로벌 웹페이지에 이 사이트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설레이거든요. 왜 그런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뉴스킨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회사가 다 있고요. 내가 한국에 있지만 이 나라의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가지 않고도. 근데 그게 SNS로는 충분히 더 가능하다라는 거죠. 각 나라 언어로 다 바뀌고요. 이것도 이 회사가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나라 언어 버전으로 된 회원 가입망이에요. 저는 인스타그램의 DM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루미스파를 전달을 할 때 이 유튜브에 있는 루미스파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루미스파 하는 걸 동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해외에서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난 이분한테 뭘 전달할까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기계인지를 찾아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시각화시키는 게 또 되게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루마니아 친구고요. SNS로 연락이 돼서 만나서 광화문에서 비자 측정을 했고 이 친구한테 8% 이 뉴스킨의 보상을 다 풀었어요. 벨로시티 보상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안 하는 게 바보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뉴스킨 루마니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회원가입을 했고요.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왜 한국에 있느냐? 국제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연대 국제학교. 되게 신기한 건 어머니가 루미스파 영상을 보고 이 친구한테 딸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가가지고 한번 알아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이 친구한테 이걸 다 알려주고 났더니 이 친구가 말도 안 했는데 루미스파에 이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서 SNS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그 한 2주 뒤에 한국에 놀러 왔는데요. 만났어요. 네, 이 친구는 30대 후반인데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직업이 너무나 멋지지만 두 번째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시간적인 자유랑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이 뉴스킨을 도구로 삼아서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라는 걸 똑같이 전달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활동들을. 그래서 알리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SNS로 아이돌 가수를 리크루팅을 해서 그 친구가 올해 이제 사업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한국이 아니라 해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혹시 작년에 뉴스킨에서 행사했던 갓탤런트 알고 계시나요? 뉴스킨 갓탤런트? 거기에 저희가 우승을 했었거든요. 뉴 아우토반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도와줬던 아이돌 그룹 멤버였는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아이돌이 20대 후반인데 자기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어떤 계획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쇼핑몰 한번 운영해볼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너 일단 나랑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뉴스킨을 알려줬고 그리고 뉴스킨의 기회를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루미스파를 사용하는 영상을 찍을 때 저를 해시태그나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자기 피드에. 그랬더니 새벽에 브라질에서 수많은 DM들이 날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기계가 뭐냐, 장폴이 쓰고 있는 기계가 뭐냐. 제가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겠죠. 잠이 오나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뷰티 시장 4위예요. 잠이 안 왔고요. 와, 내 브라질을 뚫어야 돼. 그래서 조지현 대표이사님한테 브라질에서 연락이 옵니다. 근데 브라질은 막혀 있어요 지금 중국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남미가 지금 갈바닉으로 엄청 핫합니다 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해 3월에 어디가 오픈됐죠? 페루 지역이 오픈됐죠. 브라질을 둘러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는 이미 뉴스킨이 다 있고요. 브라질만 지금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안 열릴까요? 2, 3년 내로 열린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연락이 온 친구들이랑 연락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 브라질 친구 프리실라를 루미스파를 체험시켰고 그 다음 뉴스킨의 비즈니스를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통역사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다 SNS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내 SNS를 보고 그들이 나한테 주거니 받거니 이런 연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광화문이랑 삼성동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브라질 쪽에다가 물건을 보낸 적이 있는데 세관이 다 막혀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물건도 안 돼. 유통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지? 분명히 이게 큰 시장인데 내가 브라질의 가네코가 될 수 있어. 막 이제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네코 사장님은 일본의 사장님이고 2천만 장자신데 샴푸 하나로 2천만 장자 되셨거든요. 호주에서 준비하다가 일본이 오픈된다라는 걸 미리 1, 2년 전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하루 만에 블루다이아가 됐습니다. 그래, 내가 브라질의 가네코가 될 수 있어 막 이랬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교육시키자.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저는 당연히 제품이 좋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똑같이 너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알아? 라는 책을 이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자신들의 현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함께 하고 싶었고 브라질을 정말 뚫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간절했나 봐요. 제 기도가. 그래서 이 친구는 브라질 2세고요. 부모님이 이민을 갔고 거기서 태어나서 대학교를 나오고 조리학과 나와서 한국에 돈 벌려고 나왔는데 올해 1월 달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친구로부터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를 통해서 뉴스킨 사업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브라질이 오픈될 때 다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교육시키고 있고 마이사이트 오픈 시켜줬더니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포르투어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뉴스킨의 비전이에요. 글로벌 비즈니스. 그래서 지금 이분들 중국 교포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그 중국 한족. 가입도 지금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떠듬떠듬 배워가면서 이곳에 나와서 뉴스킨 사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상 찍는 걸 배우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자막도 본인이 썼는데 좀 글씨가 틀린 경우도 있어요. 철자하고. 아직 가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뉴스킨의 가치를 전달하고 뉴스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죠? 이 친구는 터키 친구고요.
루미스파 체험을 하고 나서 본인의 체험담을 적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밑에 댓글로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SNS 해야 하겠죠? 저의 문샷 싱킹인데요. 전 세계 지도예요. 근데 저는요. 꿈은 정말 크게 꾸라고 조규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모두 제 대리점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5년 뒤쯤에는 그냥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노는 게 제 꿈이고 그 국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미래 네트워커를 지금 저는 조기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20대 초반, 20살, 21, 22 이렇게 교육하고 있고요. 18, 19, 17살짜리도 지금 와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 뉴스킨 사업의 미래가 아닐까 싶거든요. G세대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10대들이 유튜버가 꿈인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유튜버거든요. 18살짜리 이 3명이 뉴스킨의 보상을 다 듣고 뉴스킨의 가치를 듣고 나서 와, 쌤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야, 니네는 가입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해. 라고 해서 제가 103호에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그때 창업스쿨이 있었을 때 들었는데 남현지 사장님 강의에서 남현지 사장님이 너무나 어린 친구들이 와서 있으니까 아니 몇 살이에요? 17이요. 아, 왜 왔어요? 이러니까 저 뉴스킨 사업하려고요.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이 놀랬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학을 가는 경우가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가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정말 많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반 대학교 4년제라면 뉴스킨은 성공대학교 4년제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시작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곳에서는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과 복지의 무서움을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워크, 혼자서 하는 개인기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팀워크의 중요성을 정말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그리고 회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시스템을 얼마만큼 이 사업에 내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친구들, 이 많은 학생들이라고 저는 그냥 표현을 해요. 배워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가르치고 있고요. 독서, 책 읽는 거에도 되게 중요하게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내가 자금 관리, 체력 관리, 시간 관리, 감정 관리, 그리고 탱커 바인더를 얼만큼 하루하루를 해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노 헤어의 강윤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루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거는 목표가 없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루 목표량 그게 나오지 않는 목표는 목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인더와 탱커는 제 건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매일매일 강의를 듣고 그리고 본계적을 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탱커를 하고 바인더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킨을 하는 이유는 이 뉴스킨 이전에도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학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도구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킨을 선택하는 이유도 저와 제 가족을 뭐라고 할까요? 지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제 10년 후 제 모습이 저의 스폰서님을 보면서 저는 이 뉴스킨의 비전 그리고 확신을 제 성공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저희 김성호 스폰서님 아들 김영재 사장님은 지금 현재 군대에 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여기서 뉴스킨 경영 수업을 배우고 군대에 갔어요. 가서 그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나올 때 루비 라인을 만들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22살입니다. 가족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이 일을 권할 수 있고 어떤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존경심에 이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뉴스킨의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투잡인데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정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요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결과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걸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뒤집고 해집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비즈니스라서 투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선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뉴스킨을 하고 있는지. Why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열티랑 레버리지 이 권리 소득을 만들고 결국에는 내 거 만들고 남의 밭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고 이거 선택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요거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뉴스킨을 알게 됐던 거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전달을 받아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의 이름 숫자를 찾기 위해서요. 같이 더 놀아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지용이 다빈이한테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뉴스킨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행복해요. 자유입니다. 제2의 존경받는 아빠가 될 수 있는 길.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도구. 나에게 뉴스킨이란 삶의 여유입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을 위해서 대표하는 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돕고 싶고 가족 사업을 하고 싶어요. 뉴스킨은 저와 제 가족을 평생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구입니다. 꿈을 꾼다 잠시 외로운 날도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가면 모두 지나간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행복한 꿈을 꾼다. 많은 분들이 나 혼자 잘 살려고 뉴스킨을 선택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와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혁명과 혁신은요 나의 변화에서 온다고 합니다. SNS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의 그 자신을 표현하시면 된다라고 오늘 결론 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꽃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